일단 3단원 제각인데 3단원 제각인데 제목이 뭐라고? 파동의 진행, 굴절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파동, 진행, 굴절. 발생도 안 했는데 진행, 굴절 제목이 이렇게 적혔는데 생각보다 책이 압축되어서 그래. 첫 번째 파동이라는 게 있어. 파동.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점에서 그걸 갖다 우리가 파원이라고 그래. 파동이 발생하는 파원에서 발생한 흔들림, 파동에서 발생한 흔들림이 있다. 요 녀석이 주위로 퍼져 나가는 현상, 그걸 파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디에서 발생해? 파원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파동이 발생하는 지점을 파원. 그러면은 이게 주위로 뭐가 물질이 퍼져나갈까? 에너지가 퍼져나갈까? 퍼져나가는 것은 그렇지. 물질이 가는 게 아닌 거라. 물질이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한테 공기의 흔들림이 전달되어서 귀 속에 고막을 흔들게 되고 이 흔들림이 결국 내한테서 반응을 일으켜서 듣게 되는데 여기는 이 공기가 가는 게 아니었다. 물질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흔들림, 그거 운동 에너지. 에너지가 주위로 퍼져나갈 거다. 자, 두 번째 일단 파동은 이렇다 치고 파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 거야. 파원, 파원, 발생 지점, 발생 지점. 그럼 매질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매질이 뭐예요? 파동, 흔들림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물질들, 에너지 전달하는 물질, 파동의 흔들림이 전달되는 물질, 이게 매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파동, 매질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시 주기나 진동수라는 얘기를 하거든. 주기, 진동수. 우리가 봤을 때 파동이 전달될 때, 그 중에서 빛이 전달될 때, 주기란 것은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가 되는 거고, 진동수는 1초 동안의 진동 횟수,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러면 얘들 둘이 봤을 때 분자 분모가 바뀌지 않았나? 그치, 분자 분모가 바뀌었지.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 무슨 관계? 역수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역수 관계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일단 파동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할 건데 가장 쉬운 예는 파동은 뭐처럼 생각하면 쉬우냐? 파도 타기 응원처럼 생각하면 그나마 쉽게 이해가 될 거다. 파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 파도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파도 타기 응원. 그러니까 파도 타기 응원할 때, 자,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옆으로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안 가지. 제자리에 섰다 앉았다 할 거니까. 사람이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한다? 매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옆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거지. 사람들의 움직임이 전달이 될 거고 이 움직임이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매질 따라서 흔들림, 파동이 전달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게. 파도 타기 응원하는데 한 순간에 찰칵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그러면 한 순간에 사진을 찰칵 찍으면 어떠한 상황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머리 위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그러면 하나 둘 셋 찰칵 딱 찍었을 때 그 한순간에 이 꼭대기 부분을 나루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제일 낮은 부분을 고리라고 이야기하고
제일 높은 부분을 마루라고 이야기해요. 됐나? 그러면 우리가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얘를 파장이라고 할 거야. 파장, 파의 길이, 람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람다. 이제 한순간을 딱 봤을 때 그러면 위로 올라간 부분, 내려온 부분, 위로 올라간 부분, 내려온 부분 했을 때 마루에서 마루까지. 선생님 그러면 얘가 그치 대칭적으로 움직이듯이 될 거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 지금 다시 골에서 골까지도 파장이니까 맞아. 골에서 골까지.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나 골에서 골까지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그치 가로축이 거리가 되었을 때는 요점에서 요점까지를 파장이라고 할 거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마루에서 마루까지라든지 아니면 골에서 골까지라든지 얘가 수평 길이에 해당하는 게 파장. 그러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하나가 진폭. 그럼 세로값은 뭐예요? 세로값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변위. 지금 왜 거리가 아니고 변위죠? 변위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위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변위라고 할 거고 그때 우리가 진폭 느낌은 진동 흔들리게 될 건데 그게 어느 정도의 폭이냐라고 하지만 진폭은 요만큼만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 수직 길이 얘를 갖다가 진폭이라고 할 거야. 됐나? 그럼 한순간하고 다르게 내가 딱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음을 딱 찍었어. 오 사진 정말 잘 나왔다 이랬는데 오 내 아는 사람이 그거 있는 거야. 내 동생 공부하러 간다더니 야구장 가 있었다 이랬던 거지. 그 갑자기 응원하는데 내 동생 얼굴을 어떤 연사로 찍은 거지. 그러나 그렇게 찍어놓고 그러면 한 지점을 갖다가 사진 찍은 걸 캡처해서 붙였다는 거지. 그러면 내 동생 얼굴 아까 여기 있었다. 아까 여기 있었는데 내 동생 얼굴 저기 있었는데 시작 연속 사진 찍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 동생 얼굴이 위에 여기 있다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는 한 지점만 볼 때. 그럼 가로축은 시간이 거지. 한 지점을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했다. 이랬나? 그러면 시간에 따라 표현을 했을 때는 이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루에서 마루까지 같아 보이지만 가로축이 시간이 되면 이만큼의 길이가 줄기가 되는 거지. 줄기. 그러니까 1회 진동하는 시간. 됐나? 아까 여기 적을게. 한번 마루에서 골까지 내려가 다시 마루가 될 때까지 1회 진동하는 시간. 줄기. 됐나? 됐어. 그럼 쌤 진폭은 똑같지? 진폭은 똑같지. 근데 이렇게 되면 쌤 잠깐만요. 내 동생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치? 이 순간부터 이야기하는 거다. 이 순간부터 0초라고 이야기하고 내 동생 얼굴이 보니까 어떻게 내려갔지. 파도 타기 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다가 내 동생 얼굴이 어떻게 내려갔나? 내려갔어. 이거는 찾기 참 힘드네. 파도 이 왼쪽으로 가면 파도가 왼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 위에 있었다가 내 동생 얼굴이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근데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도 내 동생 얼굴이 내려가야 되네. 그림 그리기가 조금 그래서 쌤 잠깐만 일부 수정할게. 얘는 건드리지 말고 다시 이거 요점 말고 여기 P점이라고 이야기할게. P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야. 시간에 따라서 P점이 지금 현재 중심에 있을 때 여기를 중심이라고 한다. 중심인데 조금 이따 P점이 어떻게 올라갔다 그랬나? 무슨 얘기냐면 자 물에다가 바위는 안 되겠지만 부표 같은 거 놔두면 떠 있거든.
바다에도. 그러면 얘가 파도가 치거나 하면 얘가 동시 아래 위로 움직인다는 거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할 거다. 제자리에서 진동을 할 건데 파도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지, 파도 타기 응원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얘가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체크하느냐? 얘가 이렇게 아주 잠깐, 약간만 옆으로 갔을 때 이 점이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 어려워하던 거거든. 자, 바래 이렇게 어떤 피점에 종이배를 하나 놔두고 있었는데, 종이배가 처음에 수면에 있다가 갑자기 위로 간다는 거지. 그럼 여기 있던 종이배가 지금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 배가 조금 있다가 위로 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러한 물결이 왼쪽으로 갔느냐 오른쪽으로 갔느냐를 봐야 돼. 이러한 종이배는 여기 있고 파동이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이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가야 돼. 물이 이렇게 움직이죠. 물 표면에서 종이배가 움직일 거니까. 그럼 만약에 흰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파동이 왼쪽으로 움직였다 치면 여기 있던 이 종이배는 내려가게 될 거야. 물 표면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할까? 이해됐나?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로 올라갔지. 종이배의 위치가 위로 올라갔다. 그럼 저 상황에서 파동이 오른쪽으로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면서 중심에 있었는데 물 표면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종이배가 물 표면에 있기 위해서 위로 가겠지. 이해됐나?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얘가 여기 있던 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지 왼쪽으로 진행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원래 거리가 나타난 그 점을 보고 얘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위로 갔다 라고 하면 파동 모양을 다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그려보고 이 점이 위쪽에 가 있어야 된다. 종이배라고 생각하고 종이배는 절대 옆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진동을 할 거니까. 이해됐나?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P점을 보니까 파동은 어디로 진행?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로 숫자를 주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할게. 됐나? 됐어. 그럼 파동이라는 게 있고, 파동이라는 것은 일단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다. 파원, 매질, 주기, 진동수. 됐나?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정리를 다시 한번 요거 해야 된다. 주기라는 것은 기호로 대문자 t를 쓸 거다. 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단위는 초, 세크를 쓸 거고. 진동수는 이미 우리가 많이 했던 말이야. frequency. 진동수, 빈도. 그래서 진동수의 단위는 Hz, 헤르츠라고 하지. 헤르츠. 이렇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 파장, 파의 수평 거리, 파장. 단위는 일반적으로 미터나 센티미터인데 미터가 기본적이고. 나노미터. 근데 이제 빛에 대해서는 나노미터 쓸 거고. 자, 파장 말고 하나 더. 진폭. 진폭은 뭐 쓰게? 대문자 A를 쓰는데 대문자 A. 이거 역시 미터나 센티미터를 쓸 거다. 자, 그러면 파동이를 가만히 있는 한 자리에 진행을 할 거지. 진행을 할 거니까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파동의 속력을 구할 거야. 파동 속력. 파동 종류가 많아. 그 많은 종류들 각각의 속력을 구할 거거든. 근데 원래 속력은 뭐냐면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근데 파동에서 시간 한 번 기준으로 한 번 걸리는 시간은
주기. 한 번 걸리는 거리는 바자. 그래서 T분의 람다를 쓰지. T분의 람다 분수꼴 안 쓸 수 없어요. 있지. 주기와 진동수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역수 관계. 그럼 T분의 1이니까 얘를 F 람다로 쓸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꼭 기억을 하는 게 뭐는 V는 F랍니다.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 이미 화학시간, 물리시간 계속 쓰고 있었지. 화학시간, 물리시간 계속 쓰고 있었던 그 파동의 속력 V는 F랍니다. 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쌤이 좀 더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해놔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적절한 용어 정도까지만 설명할게. 자, 일단 우리한테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얘는 파동은 네 번째 종류마다 파동 속력이 다를 거다.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할게. 1번 빛. 빛은 물론 제일 뒤에 이야기하지만 파동인 동시에 입자더라. 근데 파동성과 입자성은 동시에 보이는 건 아니고 동시에 보이는 건 아니고 파동의 성질이 있을 때는 입자의 성질은 안 보이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 그래서 마지막 단원의 파동은 입자는 성질이 둘 다 있으니까 빛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나 일단은 우리는 포커스는 지금 파동에 보자. 파동이. 그럼 파동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있어야지? 매질. 매질이 에너지를 전파시켜 주는 거지. 그런데 유일하게 빛이라는 녀석은 매질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마이클스 몰리 기억나나? 특수상대성 이루어놓을 때. 그래서 빛은 매질이 없다. 그래서 매질이 없기 때문에 방향하고 상관이 없어요. 광속 불변 원리 있는 거지. 그래서 매질이 필요 없다. 광속 불변 원리. 물론 매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그래. 엄마가 미역국 끓이는데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안 도와주면 엄마 못 끓이는 거 알지? 그치? 근데 오히려 너가 도와주면 방해가 될걸. 엄마 내가 이번에 아빠 미역국 끓여주고 싶어. 맞까? 엄마 내가 씻어줄까? 아, 잠깐만 승원아 엄마가 다시 한 번만 더 해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매질이 필요 없는데 누가 도와주면 느려질 거야. 그래서 빛이란 것은 진공 중에서 진행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리고 기체, 액체, 지금 고체 속도 통과합니다. 진공 중에서 제일 빠르고 고체 속에서 통과할 때 제일 느릴 거다. 저 고체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유리라든지 다 고체잖아. 빛이 통과할 수는 중요한 거죠. 이랬나? 그럼 빛은 일반적으로 광속 불변 원리 C 이야기할 때는 진공 중에서 속력은 C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가면서 느려진다고 했지. 가면서 느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요 얘기 쌤 잠깐만. V는 F란다. V는 F란다. 자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하나가 있다. 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동수 C는 변함이 없다. 동수 씨 성이 뭘까? 진동수. 맞다. 진동수 씨다. 진아. 동수 씨는 변함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공기 중에서 우주 공간에서 있다가 공기 중으로 왔고 공기 중에 왔다가 바다 물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할 건데 그렇게 가도 진동수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한다는 거지. 우주 공간에서 태양의 빛이 발생을 했고 지구에 도달을 했고 지구에 와서 대기 중에서 오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우주 공간이 진공 상태였고 그 지구 상태에서 대기 중에 통과하다가 바다의 해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속력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바뀌겠지.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져요. 느려지겠지.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올 때보다는 대기 중에서 좀 느려지고 해수면 더 느려지고. 누가 변함이 없다고? 동수 씨는 변함이 없다. 동수 씨는 변함이 없으면 뭐가 변할까? 람다. 람다. 파장은 길어질까 짧아질까? 길어져요. 길어지지가 않고 짧아져요. V는 F랍니다. V가 작아지면 파장도 짧아져. 짧아져. 그래서 여기서 올 때는 파장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 가면 파장이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짧아져. 공기 중에서 이만큼 파장을 주고 가다가 얘는 해수 속에 들어가면 파장이 짧아져. 이런 식으로 변을 간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비밀이 하나 있어. 자, 여기가 경계면이야. 경계면.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법선이 있다는 거지. 좀 이게 의아할 수 있다. 지금 면에 있는데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선이라는데요.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바닷물이 있고 공기가 있었으면 그러면 수직으로 되는 게 있을 건데 빛은 레이저 광선처럼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그럼 선이 들어오는 그 면상에 있는 그 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해수면이 있었고 해수면이 있었고 그럼 레이저 빛이 이 통과 여기를 따라 쫙 들어가면 여기 이 면이 얘가 선이 빛이 선이 가는 여기에 대해서 수직으로 돼. 이게 법선이라고. 그리고 하나의 면으로 다시 빛이 들어갈 거야. 선이 오면 선이 이렇게 삐딱하게 가는 게 아니고 선이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면에서 진행을 할 거다. 진행을 할 건데 얘들이 좀 전에 봤듯이 어떻게 통력이 느려지면서 파장이 짧아지면서 각도 짧아질 거다. 각도 작아질 거다. 다행이잖아. 다 똑같이 변했으니까. 작아질 때 작아졌으니까. 자, 여기 참고로 하면 아까 봤을 때 파동이 진행하고 불절한다 그랬어요. 파동이 쫙 오는 거 진행. 그랬다가 꺾였지. 꺾인다 불절이라는 거지. 다른 매질을 만나면 꺾인다. 다른 매질을 만나면 꺾이는데 왜 꺾였느냐? 속력이 달라서 그래. 속력이 달라서. 그러면서 이렇게 비율을 잠깐 할게. 비율. 자, 여기가 아스팔트야. 여기가 모래사장이야. 아스팔트와 모래사장인데 경계는 없어. 네, 어떻게 쫙 오다가 아스팔트 끝나면서 바로 모래사장이 딱 있도록 끝나? 그러면 차 한 대가 가는 거지. 차 한 대가 이렇게, 차 한 대가 바퀴가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가서 간대. 간다. 똑바로 간다. 그리고 차에서 시동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동력을 가하고 있는데 차가 나중에 꺾이는 부분이 달라. 꺾이는 부분이 달라. 어떻게? 이렇게 차가 어느 순간에 오면 여기 바퀴는 아래 모래, 여기는 아스팔트에 바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봤을 때 A, B 자동차에서 똑같은 힘을 주고 있대. 똑같은 힘을 주고 있지만 어디서 더 빨리 갈 수 있어? A에서. 아스팔트에서? B에서. B에서 더 빨리 가. A 못 느려. 가겠지. 맞지?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이 A 있는 쪽에 여기 분필 들고 있을게. 이쪽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은 못 가고 분필 없는 쪽은 빨리 가면 이쪽은 안 가고 여기는 빨리 가면 돌아가요. 돌겠지. 그래서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래나 그럼 어느 쪽으로 꺾였어? A 쪽으로. 내가 이렇게 가다가 느린 게 많은 쪽으로 꺾였다는 거지. 느린 게 많은 쪽으로.
그래서 얘가 자동차가 이렇게 갈 거라고. 항상 파동은 어떻게 느린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이면 느려졌다. 파장이 작아졌다. 됐지? 그럼 지금 아까 얘기하는 각이 작아졌다. 됐지? 지금 그 각은 항상 우리가 여기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고 수직인 데가 있어. 경계하고 수직인 데가 이게 법인 거야. 무슨 얘기냐? 이게 경계하고 수직인 얘가 법선이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진행 방향이 중요해. 진행 방향. 그래서 법선과 진행 방향이 이루는 것만 각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지. 괜찮나? 휴지 줄까?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각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그게 제일 진행하면서 느린 쪽으로 꺾이면 어떻게 속력이 작아지고 다시 썼을 때 파장이 작아지고 각 세타가 작아지고 지금 각 세타가 작아진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뒤에 가면 사인 세타를 이야기할 거거든. 다행히 우리가 예각 범위에서는 사인 세타는 각이 커지면 사인 세타가 커지지 않나? 그치, 그 상황이야. 쌤은 세타로 이야기하겠지만 항상 사인 세타 값이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뭐다? 동수식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고 V는 F 람다다. 그 모든 게 원리다. 됐나? 왜 안 변해요 근데? 안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안 변한 이유가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게. 그러면 자 뭐라고 이야기할까? 기억을 하기 바란다. 자 쌤이 레이저가 있단 말이야. 레이저가 지금 갖고 있는 레이저가 좀 약한 배터리가 빨간색 맞지? 그러면 색깔에 따라서 파동 진동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나는데 갑자기 우주에서 오다가 빨간색, 파란색이랑 보라색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지. 안 바뀌는데 어떡하노? 내가 바뀌지 말라는 게 아니고 레이저 보면 RGB 이런 식으로 RGB 빨초파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빨초파 우리 뭐 음악 분수인 것도 레이저 수요잖아. 그 레이저거든. 레이저인데 갑자기 빨간색이 파란색이 얘가 고유한 진동수와 파장이 있다는 거지. 고유 진동수 파장이 있는데 얘가 진행하면서 물 속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색깔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한다는 거야. 빨간색이 그냥 빨간색. 느려질 수는 있지만 빨간색. 그 색을 유지한다. 진동수와 파장은 똑같다. 하고 싶지? 그럼 여기서 멘붕이잖아. 고유한 빛은 사실은 진동수고 그래서 V는 F 람다 했을 때 이게 유지가 되면서 이거에 따라서 파장은 변해. 사실은 이게 파동 부분이 있잖아. 너가 어려운 게 와 이게 맨날 우리 엮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진동수와 파장은 그냥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 똑같다고 간주를 하고 V는 F 람다였기 때문에 진동수 커지면 파장 짧아지는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원래 빛은 진동수다. 우리한테 표현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매질이 속력이 똑같을 때 이야기니까 파장은 표현을 했을 뿐이다. 이랬나?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 부분들이 내가 이야기는 좀 힘들 거니까 동수시는 변함이 없다라고 가르친다. 됐나? 동수시는 변함이 없다. 내게 다 항상 책에는 없는데 쌤이 이상하게 외우더라. 걔를 꼭 기억해야 한다. 다른 매질에 가더라도 동수시는 변함이 없다. 됐나? 저 동수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은
저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동수시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 파원에서 결정. 파원에서 결정. 내가 빨간색 레이저 보냈어. 빨간색으로 결정 끝. 초록색 레이저 보냈어. 초록색으로 결정 끝. 됐나? 그래서 파원에서 결정이 되고 얘들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 얘기는 다른 매질을 만나서 속력이 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동수시는 변함이 없다. 됐나? 이렇게 된 거다. 자, 그럼 빛의 속력은 일단 자, 빛 속력 하다 보니까 온갖 얘기들이 다 되는데 어차피 불절하고 다 되실 때 일단 매질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매질이 없으면 없을수록 빠를 거다. 진공 중에서 제일 빠르다. 기체, 액체, 고체 되면 느려진다. 또 기억을 하는 게 느린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말 기억하겠나?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매질은 필요 없고 진공 중에서 제일 빠르고 그때 동수시는 변함이 없는데 걔들이 진행을 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면 느린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였을 때 속력도 작아지고 파장도 작아지고 각도 작아지고 온갖 거 다 작아지더라. 됐나? 이렇게 되면서도 뭐만은 변함이 없다? 동수시만은 변함이 없다. 이게 굴절인 거다. 굴절. 자, 2번에 빛 말고 그럼 파동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쌤 목소리 지금 들리지? 네.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소리도 파동이다. 소리 파동이다. 자,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 뭐 하냐면 헤드폰이 필요해. 왜냐? 얘가 소리는 매질의 진동으로 전달돼야 되는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 파동이거든. 그러니까 빛과 소리는 똑같은 거 같잖아, 맞지? 둘 다 억수로 중요한 거. 이렇게 되지만 완전 달라. 소리라는 녀석은 이제 두 번째 빛이나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체를 갖다 쌤이 퉁퉁퉁 치면 색상이 진동을 하고 그 진동이 공기를 진동을 시키고 그게 멸귀의 고막을 진동을 시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화가 생길 건데 그때 반드시 매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빛에는 매질이 필요 없다. 그래서 언제 빠르다? 없을 진공 때. 중에서 제일 빠르다. 없을 때 빠르다. 된장찌개 끓일 수 있나? 저요? 아 진짜 어떻게 끓이는데? 재료를 써요. 재료 써서 승훈아 그 된장 풀고 두부 넣고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주면 더 빠르지 않겠나? 맞지? 그거는 대충 썰면 되고 이거는 크게 쓰고 이건 짧게 쓰고 옆에 자꾸 도와주면 빨라. 그럼 무슨 얘기냐? 얘는 매질이 필요하거든. 매질이 필요할 때는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될 거기 때문에 매질이 촘촘하게 있으면 바로 얘기해주면 훨씬 더 빠르겠지. 그러면 매질이 필요하다. 얘는 바로 밀착해서 물질이 진동을 하면 전달이 빠를 거다. 고체 속에서 진행 속력이 빠르고 액체 속, 기체 속에서 느리고 진공에서는 꿈도 꾸지 마세요. 전달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지. 이해했나? 오케이. 지금 근데 그러면 고체 속에서 매질이 있었을 때 입자가 촘촘하지. 소리는 입자의 진동 이 옆으로 전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따다다다다 붙어 있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전달될 거다. 됐죠? 그러면 빛과 소리가 다르다. 됐죠? 너 소리 속력 어느 정도 될까? 공기 중에서 빛이 빠르나 소리가 빠르나? 빛이 빨라요. 빛이 빨라요. 그치.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돌고 소리는 이번에 번개치는 봤나?
번쩍. 하나, 둘, 셋, 넷. 콱콱 이렇게. 왜냐? 똑같이 번쩍번쩍했어. 번쩍번쩍했는데 빛은 이미 내 눈에 왔고 1초, 2초, 3초, 4초 지나서 꽉꽉 왔다는 얘기는 걔가 어디 쏠린 거냐? 공기 속력은 평균적으로 340m/s 거야. 뭐야? 그러니까 한 4초 있다 왔다는 얘기는 3, 42, 한 1km 정도. 그래서 그 하늘에 다닥 전자가 갑자기 이동. 그래서 그 우리 원자에서 에너지 준이 이동하듯이 그래서 빛이 발생. 그것들이 온 거다. 그럼 이제 요 속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331 더하기 0.6t. 자, 저 스몰 t가 뭘까? 진공중에서 그러니까 얘가 뭐냐고. 아니 공기 중에서 소리 속력이야. 공기 중에 속력인데 t로 시작하는 게 과학 시간 뭐 있겠노? 트럼펫. 트럼펫. 트럼펫 물고기. 아니 우리 물리 시간에 주로 쓰는 것 중에 t. 템퍼러처. 템퍼러처, 타임. 온도, 타임 둘 중에 하나다. 온도. 무슨 온도? 섭씨 온도, 절대 온도. 섭씨 온도. 섭씨 온도. 그렇지. 그럼 섭씨 온도는 작은 거 쓴다 그랬지. 절대 온도는 크다. 대문자 T 쓰고. 됐지? 그럼 그럼 온도가 높으면 속력이 빠르다. 온도가 높으면 공기 온도가 높으면 소리 전파 속력이 빨라진다. 왜 그럴까? 노란색. 입자의 진동. 입자가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갖다 줄 거거든. 근데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이 빨라요. 빨라지겠지. 빨리 갖다 주겠지. 그래서 소리 속력이 빨리 될 거다. 자, 그러면 혹시 이런 속담이 있단다. 낮 소리는 새가 듣고 새가 듣고 밤 소리는 쥐가 듣는다. 빙고 쥐가 듣는다. 그동안 어릴 때 뭐 속담과 퀴즈 풀고 재밌었지, 그지? 자, 낮 소리는 새가 듣고 밤 소리는 쥐가 듣는다. 저게 얘하고 관련이 있대. 자, 그럼 어디로 꺾여? 네. 아니, 파동은 항상 어디로 꺾여? 느린 쪽. 느린 쪽. 그렇지, 그 말 기억해야지. 느린 쪽으로 꺾인다. 이것이 엉망이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자, 그러면 현재는 낮이라는 얘기는 해 떴다. 따끈따끈하다. 어디가 따뜻할까? 땅 쪽. 땅 쪽이 고온. 위에는 저온. 저온. 그러면 내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 아파트가 있었어. 우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우리 집은 2층이었거든. 내 친구 중에 거기 5층이었어. 아침에도 내 친구 집하고 내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는 학교 등교를 하는데 이제 보니까 친구한테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굳이 뭐 가서 데리고 올 이유가 없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가는데 준비물 안 들고 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가다 돌아와서 밑에서 엄마 이렇게 불러. 그럼 엄마가 베란다 탁 내려오면서 왜 이렇게 돼? 엄마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귀가 안 들려. 근데 엄마 어디에 뭐 있는 거 뭐 줘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툭 던져줘. 그러니까 2층이면 사실 1층에서 한층 올라가면 2층이야. 근데 5층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2층까지 귀찮아서 못 가겠는 거야. 우리 집인데. 그래서 그러면 난 엄마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안 들리는데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걸 다시 한번 그 읊어주면은 툭 던져줘. 듣고 학교를 갔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 엄마 소리를 나는 못 듣고 엄마는 얘기를 갖다가 정확히 듣고 줬을까? 자, 여기서 선생님은 귀가 나쁘고 우리 엄마는 나이가 들었을 귀가 좋다가 아니라 낮소리는 새가 듣는다. 소리가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그렇지. 엄마 소리를 질렀어. 하원은 소리가 위로 갔지. 위가 차가워 뜨거워? 차가워요. 차가워. 그럼 각도는? 경계면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 없어. 아무리 그 설명해봤자 안 될 거라서 바로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경계면이 있다 반드시 법선을 찾는 거야. 그러면 자 꺾이기 전까지는 직진을 할 거고 어느 순간 꺾이게 될 거다. 물론 이게 온도가 딱딱 두 개로 되게 연속적으로 20도, 19도, 18도 짜자 변할 때마다 브르르 변하겠지. 자 그러면 어디로 꺾여? 저온 쪽으로. 각이 커졌잖아. 늘 이쪽으로 꺾이면 위가 추워. 각이 이렇게 커져요. 이쪽이 추우니까 저쪽으로 가야지. 커진. 똑바로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가야지. 근데 항상 법선과 이런 이 각을 봐야 돼. 아 맞네. 그래서 법선이 기준이야. 경계면이 기준이 아니고 법선이 기준이야. 작아져요. 그래서 아까 느려지면 각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파장이 짧아지고. 됐지? 그럼 위로 소리가 갔구나. 아, 그러니까 새가 듣는다지. 그 밤에는 지표 부근이 이렇게. 빨리 냉각이 돼. 빨리 냉각이 될 거니까 밑에가 더 차갑지. 그러니까 소리가 저 위에서 나는 소리도 가다가 아래쪽으로 꺾이니까 아래로. 이러나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갈 거야. 위로. 됐습니까? 네. 자, 세 번째 줄. 웬 줄이냐고? 줄 무슨 줄요? 밧줄. 현악기. 그냥 밧줄 이런 거, 고무줄 이런 거. 줄의 통역. 너 생각하면 지금 이론상으로 빛은 매질이 필요 없으니까 흔들림이 아무도 없을 때 빨리 전달. 파동 속력이 빠르고.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될 거니까 매질이 촘촘할 때 빠르게 전달. 그러니까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점점점 느려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분명히 여기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 없네. 뭐 궁금한 거 없나 여기서? 액체. 여기서 분명히 궁금한 게 있었어야 되는데 니는? 안 궁금한데요. 무슨 얘기냐고? 아까 매질이 필요하다 그랬지. 온도가 올라가면 네. 물질이 촘촘해지나 엉성해지나? 촘촘해져요. 엉성해지나? 에어컨 바람은 온도가 낮지. 1도가 커요. 커서 내려오지. 추워라. 촘촘. 더우면 우리 딱 달라붙어 있다가 좀 떨어져라. 엄마 밀어내지 않잖아. 그런가? 겨울에는 엄마 이거 어릴 때도 손잡고 갈 때 껴도 좀 덥다 서원아. 여름에는 좀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차이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가 촘촘해야지 얘가 빠르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딱 칼로 자르듯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 상황에 따라서 촘촘하면 빠르지만 기체 상황에서는 촘촘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촘촘하면 빠르지만 입자가 빨리 움직이니까 또다시 빨리 전달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거라. 이랬나? 그러니까 분명히 머릿속에 충돌이 이어져야 돼. 집에 가서 천천히 쓰다 보면. 그래서 애들 되게 많이 따져. 선생님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거 책에 뭐 제대로 딱 안 적힌 부분이 있으면. 자, 분명히 매질이 촘촘하면 소리는 전달이 빨라. 매질이 필요하니까.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매질은 밀도가 작아져. 근데 쌤이 빨라진대. 거짓말인 것 같아. 집에서 막 따지는 거라. 이런다 할 말이 많단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다. 한 가지로 딱 정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파동이 어렵기도 하고 이거 특히 이때 빛도 헷갈리는 게 있다. 빛도 온도가 높으면 진행 속력이 빠르다. 충격이다. 분명히 빛과 소리는 반대였지. 맞지? 진공 중에서 고체에서 액체에서 이거 반대였는데 빛도 온도가 높으면 전파 속력이 빠르대. 왜냐? 빛 이건 밀도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낮아져서 엉성해져서 빨라. 그래서 선생님이 헷갈릴 거니까 입자의 진동이란 말을 써놨는 거야. 소리는 입자의 진동이 나도 갈 거니까 니도 가자 이렇게 해서 전달할 거니까 온도가 높을 때 빨라지는 거야. 진공 중에서는 온도가 없어요. 진공은 온도를 못 재지.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특히 절대 온도는 입자의 운동을 표현하는 온도거든. 그 우주는 영하 273도, 거의 270도 없는 게 아니잖아. 진공은 아니잖아. 뭔가가 있는데 희박하다는 거지. 매우 희박하다는 거지. 분명히 집에 가서 하면서 조금 헷갈릴 거다. 빛은 고온일 때 빠르다. 소리도 고온이면 빠르다. 그럼 기억해야 하는 게 어쨌든 뜨거우면 빠르구나. 원래 설명은 빛과 소리는 매질이 필요 없고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반대처럼 될 거다. 하지만 원인은 다른데 빛은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작아져서 입자가 희박하니까 매질이 없으니까 빨리 갈 수 있고 소리는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들이 있긴 하나 똑같이 있는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빠르게 움직이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달이 빠른 것 같다. 원리는 다르다는 거지. 근데 표현은 어쨌든 온도가 높을 때 빛도 빠르고 속력도 빠르니까 속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거란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파동 속력은 여기 있던 거 저까지 누가 빨리 갖다 줘. 이게 파동 전달 속력이다. 파동 진행 속력. 그럼 줄이면 얘가 고무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여기서 탁 튕기면 저까지 흔들림이 전달되는 거. 붉은 줄이면 빠르겠나? 가는 줄이면 빠르겠나? 가는 줄. 가느다라면. 탱탱하면 느슨하면. 탱탱하면 탁 치면 슉 가있잖아. 빛이. 그래서 줄의 속력은 가늘고 탱탱하면 가볍지. 빨리 움직여. 됐나? 이거 역시 어떠한 상황이냐? 자, 이게 뭐냐고? 내가 줄을 여기서 흔들 거야. 흔들어. 여기가 파원이 있지. 그래서 길다란 줄을 이렇게 흔드는 거야. 흔들면 흔들림이 전달되겠지. 네. 근데 중간에 줄을 묶어놓고 가느다란 줄과 붉은 줄이 있었다는 거지. 누구는 변함이 없어? 동수 씨는 F. 변함이 없지. 그 동수 씨란 말이야. 1초에 흔들리는 횟수. 마루됐다 골됐다 마루됐다 골 이거 흔들리는 거. 동수 씨는 변함이 없다. 그럼 공식 V는 F 란다. 그럼 동수 씨가 변함이 없으니까 속력이 빠르면 파장은 길다. 네. 그러면 동수 씨가 변함이 없다. 속력이 빠르면 파장이 길다. 얘가 앞에 게 더 굵어야 돼, 가늘어야 돼? 더 굵어야 돼요. 더 굵어야 돼. 실제로 이 선이 더 굵게 이렇게 있어야지 천천히 떨리면서
1초 만에 한 번씩. 무슨 얘기냐? 얘가 마루됐다가 마루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다는 거지. 이랬나? 그러면 여기서 옆에서 흔들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랑 한 번 떨리는 시간이 똑같을 거니까. 말 되겠나? 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동수식은 변함이 없다. 언제? 한 점의 파원에서 흔든 그 이후에 전달될 때는 진동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속력에 의해서 변하는 것은 가장이었다. 이렇게 된 거야. 됐나?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네. 큰 4번. 공하자. 다섯 번째. 자, 파동을 성질이라는 게 있어. 파동의 성질. 파동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매질. 성질. 파동 중에 많은 데 있으면 소리도 있고 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똑바로 나가. 똑바로 나가. 그걸 직진. 파동은 어떤 성질이냐면 똑바로 나가 직진성이 있다. 한 매질 내에서는 곧게 그대로 나갈 거다. 두 번째, 매질을 경계에서는 매질이 경계 다른 매질이면 뭐가 달라지죠? 굴절. 굴절. 왜 일어나지 근데 굴절이? 파장이 달라져서. 파장이 왜 달라져? 항상 속도가 다른. 그치. 그러니까 매질의 경계에서 진동수는 동일한데 그랬으면 아스팔트, 모래 그랬던 거 있지.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속력이 변화한다. 얘가 꺾여서 진행이 된다. 그 말을 우리가 굴절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진동수는 똑같은데 다른 매질에서는 속력이 바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꺾이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꺾여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의 매질에서는 쭉 그대로 직진. 이렇게. 됐나? 자, 세 번째. 이런 것도 한단다. 반사. 근데 온도가 다르면은 매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가면 다른 매질이 들어가는 거 맞지? 네. 근데 빛이나 소리에 대해서는 온도가 변해도 다른 매질처럼 매질의 성질 변화를 보고 다른 매질인 것처럼 속력이 변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으니까 굴절해서 소리가 꺾이거나 빛이 꺾이는 걸로 이야기는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물과 A 물질, B 물질, 이렇게 물질을 다르게 해서 시험 문제 내고 거기서 사인 값으로 계산하는 문제 내고 도형으로 작도하듯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그냥 반사는 아까 굴절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다른 매질을 뚫고 들어가는 거지. 맞지? 뚫고 들어가지만 다른 매질이니까 똑바로 못 가고 꺾여서 좀 들어가는 거잖아. 반사는 그 매질에 갖다가 부딪혀서 튕겨나와. 어떤 표면에서 튕겨서 다시 그 매질로. 이러나 매질을 경계에서 다시 그 매질로 되돌아 나오는 성질. 우리가 겪고 있느냐? 겪고 있지. 거울 본 적이 있다. 거울.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빛이 가다가 튕겨서 다시 나올 거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나오냐? 자,
경계면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선. 맞아. 경계면이 있으면 반드시 법선이 있어줘. 법선. 법선이 있었을 때, 자 이제 요런 얘기를 할게. 요거를 갖다가 화살표 치지. 화살표 쭉 요거를 진행 방향. 다시 뭐 한다고? 진행 방향. 진행 방향. 들어오는 것처럼 만드나? 들어오는 것처럼 된다. 들어오는 것처럼 된다. 근데 화살 쏘는 것처럼 들어온다. 입사. 쏠사자로 써서. 입사. 요거 파란색은 입사각. 이런 거다. 요 파란색. 입사각.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반사돼서 나간다 그랬지. 이때 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 반사 법칙. 다시 무슨 법칙? 반사. 반사 법칙. 무슨 말이게? 각도가 똑같다. 그렇지. 각도가 똑같다. 그럼 튕겨서 나가니까 튕겨서 이렇게 나가진 않는다. 튕겨서 이렇게 나가는 게 자연스럽겠지. 네. 그래서 반사. 이렇게 될 때 이 각도가 똑같이 나가게 될 거다. 이거 역시 진행 방향. 반사 광선이겠지, 그지? 요 그림은 반사 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반사 법칙이라는 게 입사각과 누가 똑같다? 반사각이 동일하다. 그러면 일단 파동은 직진성도 있고 매질을 경계해서 굴절도 하고 어떤 매질을 경계해서 뚫고 들어가는 건 굴절이라고 해요.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면 반사라고 해요. 이랬나? 그 다음 어떤 게 또 있냐면 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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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석. 이건 지금 다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이름만 넣고 일단 회절. 단석. 저주에 있는 거 내용 저주에 있을 건데 여섯 번째 뭐 전반사 이런 얘기 있을 거야. 전반사는 곧이어 보게 될 거. 머지않은 미래에 보게 될 거. 전반사. 회절과 간섭은 조금 더 뒤쪽에서 보게 될 거.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문제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파동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까 5번까지 했었나? 네. 6번. 6번. 혹시 신기루 카드 본 적 있나? 신기루가 뭐야?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그런 거. 맞지?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속았다 맞지? 그 오아시스가 뭐게? 사막에 물 있는 거.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지? 네. 가보니 없지? 왜 생기게? 빛의 굴절. 빛의 굴절 빙고. 잘 빛의 찍었어. 굴절. 자, 특히 사막에서 잘 놀거나 여름에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저기는 도로 젖었네? 비 온 것 같네? 아니다. 가보면 비 없다. 아스팔트 젖은 것 같은데 안 젖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 자, 빛의 굴절. 자, 그럼 잠깐만. 빛은 고온에서 빨라? 저온에서 빨라? 고온에서. 고온에서 내질의 공기 밀도가 작아지지? 그럼 속력이 빠르다. 빛의 속력이 빨라진다. 그러면 문제는 빠른 쪽으로 꺾여, 느린 쪽으로 꺾여? 느린 쪽으로. 느린 쪽으로 꺾여야 되잖아. 느린 쪽으로 꺾여야 되는데 이식이 이상하게 되면 느린 쪽으로 꺾인다. 자,
내가 내 눈으로 도로를 봤는데, 자, 위에가 뜨거워, 밑에가 뜨거워. 밑에. 밑에가 고온이야. 위에가 저온이야. 낮에 지면이 달궈지니까. 그러면 그 사막의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신기루 현상. 왜 그러냐? 위에 하늘빛이 있어. 고온에서 각도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요. 고온에서 빨라야지. 아, 커야 돼요. 빠른 속력 크고 각도 크고 다 커. 이렇게. 그러면 저기 하늘 있지. 네. 하늘에 바람빛 있지. 누군 그런 적 없나? 나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집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바닷가 놀러 갔단 말이야. 엄마 바다 너무 좋아해서. 우리 집에 7명의 식구 중에 바다 싫어하는 사람들 1명. 나머지는 바다 너무 좋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정말 새벽부터 출발해서 새벽까지 놀다 와. 난 너무 싫은데 가서 뭐 하냐면 난 모래사장에 하루 종일 앉아있어. 그래서 밀물썰기 공부 다 하고 왔는데, 바다 공부 다 하고 왔는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느 날 갔는데, 바닷물이 진짜 예쁜 거야.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바닷물 이상하게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통에다가 살짝이 담아왔어. 담아와가지고, 잘 숨겨와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런 거 들고 간다고. 잘 숨겨와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자고 난 뒤에, 딱 꺼내서 마음에 그 파란색 그 바닷물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딱 봤는데 희뿌연 어제 내가 봤던 그 물이 아니었거든. 그럼 바다가 왜 파랬을까? 또 와보니까 하늘색 그 빛이 아니야. 바다가 왜 파랬는지 아나? 빛이 입자랑 만나서. 그래서 근접은 했어. 내 초등학교 탐구 생활이 있었거든.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있잖아. 방학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었어. 주는 거. 탐구 생활 관계. 나라에서 주는 게 있고 그거 EBS 방송 듣고 그거 막 일지 다 적어서 날려서 그 숙제 안 하면 혼나. 그래서 그거 온갖 모든 영역이 다 있어. 만들기 영역부터 해서 뭐 글쓰기 온갖 다 있는데 매일매일 방송을 듣고 그러다 문제도 풀고 뭐 해야 되겠는데 숙제검사 철저히 한단 말이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엄마한테 물으면 할까 탐구생활. 그러다 보면 날씨도 적고 막 이래야 되겠다. 나중에 밀리면 이제 날씨 친구들하고 정보 교환하고 말인데 그때 딱 보니까 하늘이 파란 이유가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왔는데 어떻게 짧은 거리에 파란색이 잘 퍼져. 노을 질 때 빨갛지. 네. 붉은색은 멀리까지 진해. 그 빛마다 성질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가 여기 딱 있었을 때 태양이 바로 있어서 딱 보면 파란색 빛이 가까이 와서 제일 딱 잘 퍼지고 안 적어도 돼. 근데 노을 진단 말이야. 해가 좀 뉘엿뉘엿 넘어가지. 그럼 나는 여기 있어. 그럼 빨간색 빛이 그나마 멀리서 오는 게 빨간색 빛이. 그래서 빨갛게 노을이 보인다는 거야. 이래나? 그러면 파란색 빛이 딱 되는 그게 어떻게 바닷물에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왔던 거야. 그 파도 날씨일 때 가봐. 바다 색깔이 잿빛이야. 하늘하고 바닷물하고 색깔이 똑같아. 그래서 이게 반사된 거거든.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신기루 하늘빛이 오다가 밑에가 뜨겁지. 각도가 커요. 커지지. 이렇게 오겠지. 네. 맞지? 내 눈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저 위에 하늘에서 태양빛이 오다가 여기가 뜨거워지니까 법선에 대해서 각도가 커져서 이렇게 와. 이렇게 와서 땅에 부딪혀서 튀우 와서 이게 내 눈으로 온 거지. 내 눈으로. 하지만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설마 제가 저기서 꺾였겠어? 이렇게 왔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뭐가 파랗게 보이네 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러나? 그래서 하늘에 바람빛이 와서 꺾여서 바닥을 치고 내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빛이 그대로 들어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색이 땅에 있다. 저기 연못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헷갈리면 쌤이 이글루를 알려줘. 이글루. 이글루 어디 있어? 남극, 아니다. 북극. 북극. 왜냐? 북극에는 이누이트들이 산단 말이야. 남극은 지금 우리나라 뭐 세종기지과 같은 원래 남극에 사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 펭귄이나 살지 너무 추워서. 맞지? 그러면 이걸로 저렇게 있었을 때 쟤들 역시 그때가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다고. 이걸로 북극에 있는데 추운 데는 빛이 이렇게, 더운 데는 빛이 이렇게 배웠다. 이게 암기에 대한 팁이라고. 이걸로 이렇게 있는 알지? 이렇게 있는 그 북극 주변에 추운 지역에는 빛이 이렇게 꺾인다고. 왜냐? 어디가 따뜻해? 지면이 차갑나? 올라갔다. 내가 멀리 이렇게 해서 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북극 지역에 바다의 배가 하늘을 뒤집혔을 때 있음. 빙산 이런 게 하늘에 막 붙어 있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이랬나? 네. 그걸 뭐로 생각한다? 추운 지역에 이글루처럼 생겼다. 빛이 이렇게 굴 줄 하더라. 저거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빛을 굴 줄 얘기하는 거다. 됐나? 자, 7번. 물결파라고 얘기를 좀 할게. 물결파. 내 생각에 물결파가 뭘까? 물이 추렁추렁거릴 것 같아. 맞지? 물결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상자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상자 같은데, 물을 담아. 물을 담고 막대기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 그러면 물이 출렁출렁 거리겠지? 그걸 위에서 조명 켜두고 밑에서 하얀색 스크린 생기면 물결의 그림자가 생겨. 진하고 연하. 왜 물가에 놀러 가면 그렇지 않나? 햇빛처럼 들어갈 때 뭔가 무늬 같은 게 진하고 연하고 있지. 그게 물결파야. 물결파가 되게 중요한데, 물결파 일단 얘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 전파원이 있고 직선파원이 있어. 전파원, 직선파원. 어떤 의미냐면 위에서 볼게. 위에서 봤을 때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 똑똑 떨어뜨리면 원형으로. 그치. 동글동글하게 물결이 생기지. 생기는데 어떻게? 동글동글하게 물결이 생기는데 얘가 진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왜 진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냐면, 자, 분명히 지금 아까 물이 있었었고 밑에 하얀색 스크린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빛이 조명이 여기 있다. 그러면 물결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릴 거야. 이 밑에 어쨌든 물 밑에 흰색 스크린을 줄 거라는 거지. 그럼 빛이 가다가 여기는 돋보기처럼 빛이 보여. 돋보기 빛 모으는 거 맞나? 그치. 그 빛이 모이니까 이 빛이 옆에 가는 게 빛이 보이니까 여기는 어떨까? 밝아져. 어느 부분이? 마루 부분이. 마루 부분은 밝게 보여. 돋보기처럼 빛을 오는 거
다 모아서 딱 보내주니까. 그런데 여기 오목 렌즈처럼 있는 이 부분 있지? 쏙 들어가는 거는 넓은 쪽으로 퍼지고 맞나? 프리즘 넓은 쪽으로 퍼진다. 들었던 적 있지, 그지? 그래서 얘가 빛이 왔을 때 넓은 쪽으로 퍼지니까 넓은 쪽으로 퍼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여기서 나갈 때 넓은 쪽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이거 이렇게 해서 넓은 쪽으로 여기보다는 이쪽이 넓으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보면 얘가 들어가는 빛이 여기 좁은 쪽 말고 이 넓은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다. 빛이 오다가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넓은 쪽으로 빛이 이렇게 갔다. 그 빛이 오다가 넓은 쪽으로 꺾여서 나가니까 빛이 적게 도달하겠지. 퍼진다. 그러니까 볼이 있는 부분은 밝아 어두워? 어두워요. 어두워. 이렇게 된 거지. 말 됐나? 네. 그러면 자 또다시 물결파 같은 경우는 물결파 근데 왜 동글동글하게 왜 생겨요? 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물이 있는데 물을 똑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쏙 내려갔겠지. 그치? 쏙 내려가면 이 물이니까 매질이 있었잖아. 탄력성이 있는 거지. 왜 내가 내려갈래? 나 올라갈래. 지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 옆에를 눌러. 이 옆에를 누르고 지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물 옆에가 눌리고 지는 올라가. 옆에가 눌리고 이렇게 누르면서 지가 확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동글동글하게 보이고 여기는 밝고 여기는 이제 어두운 테두리가 생겨. 그럼 옆으로 가면 또다시 얘가 올라오기 위해서 양옆을 누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물결은 이렇게 출렁거리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출렁거렸을 때 올라간 부분은 어떻게 밝고 내려온 부분은 어떻게 어두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점 파원이 아니라 직선 파워도 마찬가지. 잔을 갖다 툭 쳐놓으면 물이 내려갔다가 지가 올라오고 해서 그 옆에를 돌겠지. 근데 그게 직선 형태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물결판은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 마른 부분이 밝고 볼 부분이 어둡다. 됐나? 이 기억을 하고 또 하나 더. 물결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물결파.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깊은 곳, 여기는 물결은 깊은 곳에서 빠질까, 얕은 곳에서 빠질까? 얕은. 얕은 곳. 닌 줄 아나? 네? 닌 줄 아나? 왜요? 니는 얕은 데서 빠르겠지. 깊은 곳. 왜 깊은 데가 빠르냐면 바닥에 마찰 때문에 브레이크 걸려서 느린 거야. 그래서 물결판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깊이가 깊으면 속력이 빨라.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자 1초마다 착착착 가야 되는 거리가 있겠지. 맞지? 1초마다 착착착 가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 빠르다는 얘기는 1초마다 이만큼 가야 돼. 그러면 깊은 곳은 있잖아. 깊은 곳은 마루와 마루 사이 간격이 넓어. 예를 들어 깊은 곳은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넓어. 마루가 밝대 어둡대? 저게 뭐예요? 마루. 마루. 직선 파원으로 물을 퉁퉁퉁 이렇게 쳐서 발생을 시키는. 이랬나? 직선 파원 퉁퉁퉁 치면 마루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마루를 갖다가 표현을 할게. 나 마루끼리를 갖다가 마루를 연결했지.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파면. 용어가 있습니다. 파면. 같은 위상의 파면끼리 연결을 했다.
쭉 마루들. 그럼 여기가 마루가 쫙 있단 말이야. 그 사이에 골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물결이 생겼을 거니까. 이랬나? 그래서 그럼 파장은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길어요. 그러니까 길어. 그건 알겠어. 네. 근데 파장은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 수선을 내야지. 여기서 수선, 여기 수선 내렸을 때 이게 파장이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밑에 있단다. 자, 어디에? 여기. 경계면하고 수직이 되는 게 누구라고? 법선. 파면하고 진행 방향하고 수직이 돼. 그래서 이게 퉁퉁퉁 쳤지. 얘가 이렇게 밀려왔잖아. 맞나? 파면하고 누구하고? 진행 방향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얘를 정확히 익혀줘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뭐가요? 면은 면끼리, 선은 선끼리. 내 친구하고 우리 엄마하고 내 친구 엄마가 놀러 갔어. 그럼 난 내 친구하고 놀고 우리 엄마는 내 친구 엄마하고 놀라는 거지. 면과 면, 선과 선. 사실은 얘가 이루는 게 각이야. 베타, 입사각 불절각 할 때. 입사각 불절각 할 때. 그러니까 지금 파면이라고 했지 이거는. 그럼 사실은 파면에 대해서 진행 방향은 얘하고 수직이야. 이렇게 수직으로 얘가 딱 오고 있다고. 이건 어렵대. 법선은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이야. 여기 지금 법선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이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얘가 법선. 됐나? 네. 그럼 각도는 어느 게 각도지? 법선이랑 진행 방향. 진행 방향이랑 그럼 파란색하고 흰색하고. 그치. 법선 이 파란색하고 흰색하고 이런 요게 입사각. 왜냐? 화살표가 들어오고 있거든. 들어왔다가 다른 매질 쪽으로 가지. 이 밑에 되면 이제 얘는 불절각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불절각. 다른 매질로 갔으니까. 근데 갈 때 똑바로 가 꺾여요. 꺾이겠지. 근데 자 아까 쌤 얘기할 때 쌤 아까 이렇게 바닷가 가서 열심히 놀았다고. 그 중학교 때 쌤한테 한번 혼났어. 왜 혼났느냐? 바닷가 놀러 갔다 혼났냐고. 이건 안 들어도 되는데. 자 파도가 칠 때 이렇게 치더라고. 그 쌤이 질문을 했었어. 내 기억에. 그래서 꼭 좀 가만히 못 있고 꼭 대답을 다 해야 돼 나는. 내 생각대로. 자 파도가 어디서 빠를까 하는데 내 생각에는 저기는 파도가 넘실 오다가 차차차차 오니까 여기가 빠르다라고 이야기했지. 얕은 데서.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랬다고. 그걸 몰랐어. 1초 동안에 1초에 한 번, 1초에 한 번, 1초에 한 번, 1초에 한 번 똑같은데 1초에 한 번 똑같은데 저 멀리서는 1초에 한 번 마루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똑같은데 저기서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쯤에서는 안 가. 그럼 똑같은 시간에 안 갔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넘실 자자자자자니까 이게 빠르다라고 했다. 다시 한 번으로 4개 순서를 다르게 얘기했을 건데 뭐 그 얕은
얕은 데서 빠르다 하면 무지 말지. 그러니까 얘가 마루 되는데 누구? 진동수는 변함이 없지. 네. 그 얘기는 마루가 됐다 되는 주기 이게 일정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 1초마다 올라왔으면 1초마다 마루니까 1초마다 가는 거리들이 점점 짧아지잖아. 됐나? 그럼 빨라져 느려진다. 이렇게 됐는데 얘를 나는 오해를 했다는 거지. 진동수가 변함없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안 맞추겠대. 자, 그러면 저 얘기를 왜 했느냐? 일단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어떤 데서 저걸 기억을 할 거면 깊은 데서 빨라, 얕은 데서 빨라? 깊은 데서 깊은 데서 빨라. 얕은 데서 느리다. 느려. 얕은 데서 느리면 V는 F란다고? 누군 변함이 없다고? F. 동수씨는 변함이 없지. 그럼 속력이 느리니까 동수씨는 변함이 없는데 뭐가 변하지? 파장이 변한다. 길어졌다. 짧아질 거고 각도 작아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각이 작아진다라고 하면 얘들이 똑바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돼. 꺾여야 돼. 어디로? 1번, 2번. 1번. 1번으로 꺾여야지 각이 작아지지. 그러면서 누구하고 누구는 수직? 파면과 진행 방향 수직. 빨간색은 파면, 흰색은 진행 방향. 어떻게 되는지 알겠나? 여기서 얘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선이 꺼져야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간격이 되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꺼버리니까. 그러면서 이게 파장이요. 여기도 수선 되는 이게 파장이지. 파장을 하라 하면 아까 했잖아. 작도 이런 게 모두 디테일하게 되게 필요한데 지금 길이는요? 이래야 길이 안 돼, 안 돼? 안 되지. 직선과 직선의 거리, 수선 내렸을 때 거리지. 그래야 되면 파장이 짧아진 거 보이나? 파장이 짧아진 거 보이나? 보이는 거지. 각도도 작아지고. 그럼 어떻게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위에가 깊고 밑에가 얕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깊은데 얕은데 오다가 꺾였지. 자, 선생님 아까 이 입사각 별 달았대. 입사각은 누구와 누가 이루는가? 법선이랑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이지. 법선과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인데 법선에 대해서 수직, 진행 방향에서 수직이면 얘들 둘이가 이루는 각도 입사각과 크기는 같아지지 않겠나? 이러나? 그게 어디지? 경계면 흰색 파면 이가 입사각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 각으로 보면 별이 커, x가 커. 별이 커요. 별이 크지. 저기가 빠르지. 각이 크고 빠르고. 되겠나?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파동 용어들이 있었어. 어떤 게 있었냐면 파면이라든지 진동수라든지 파장이라든지 주기라든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속력이었습니다. 속력. 파동은 여러 가지가 있다. 빛도 있었고 소리도 있었고 물결파도 있었고.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 거는 물결파겠지. 왜냐? 빛을 소리로 빛으로 소리로 실험할 수 있겠나? 힘들 거란 말이야. 힘들 거니까 우리가 그나마 실험실에서 이런 걸 실험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물결파 실험이 중요하다. 근데 저거 F 변함 X예요? 그치. F 변함은 X.
F가 변함이 없다. 주기도 일정하다. 그러니까 위에 마루 될 때 똑같은 시간이다.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짧아졌다. 얕은 지역에서는 바닥과의 마찰로 좀 느려지다. 이랬나? 잠깐만 일시정수죠. 지금 보면 244쪽. 244쪽. 자, 첫 번째 보니까 파동 발생돼 있단 말이야. 파동. 한 곳에 생긴 파동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며 밑줄 쪽. 에너지 전달 동감. 에너지 전달을 하는 거다. 목적은 에너지 전달. 자, 그때 파원과 매질이 있다 그랬지? 발생했는 데를 파원. 어렵지 않지? 자, 밑줄. 전달하는 물질 밑줄. 매개 물질. 매질. 이렇게 될 거야. 하나. 파동이 전파될 때, 자, 그 옆에 에너지가 이동 밑줄. 매질은 제자리 진동 밑줄. 자, 너희가 알고 있는 얘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애가 한 점에서 진원에서 흔들림이 생기고 그게 전달되잖아. 그럼 그 지점의 물질 우리한테 오나? 안 오는데 흔들림만 오지. 그러니까 매질은 안 오고 제자리에서 흔들흔들 에너지는 전달. 됐지? 그 밑에 파동의 종류가 있는데, 자, 얘들은 쌤이 한 번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서 아까 하진 않았어. 자, 종파, 변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수철이지? 용수철에 대해서 보여줄게. 자, 그럼 쌤이 이렇게 용수철 잡고 한쪽 끝을 잡고 있단 말이야. 한쪽 끝을 잡고 앞뒤로 흔들면 이렇게 흔들면 S자처럼 생겼어. 근데 좌우로 흔들면 촘촘한 부분, 엉성한 부분이 생기죠. 됐지? 자,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단다. 안 적어도 돼. 되게 쉽게 종파가 있고 변파가 있어. 쌤은 자, 거기다가 종파 있는 데다가 글씨에 바로 적어내. 나는 종소리, 피리 소리 이렇게 적어서 외우기를 권장. 그러니까 종파가 있고 변파가 있어. 근데 종파에 누가 있냐면 소리가 있다는 거지. 지진파에 이거 피파, S파 들어봤나? 지진파의 피파. 그거. 그 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하지? 한자로 쓰는 거. 음파. 그렇지, 음파. 그 소리 중에서 우리는 못 듣는데 음파 이런 거. 되겠나? 그래서 저거만 외우면 끝나. 나머지는 횡파. 나머지는 횡파. 근데 종파대로 요걸 기억을 해야 돼. 무슨 파? 소밀파. 그림에 봐봐. 그림에 보면 용수철 촘촘한 부분이 있지. 엉성한 부분이 있지. 촘촘하다, 밀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엉성하다, 소하다 이런 얘기하지. 밀. 이해겠나? 그림에 촘촘한 부분이 뭐? 밀. 빽빽하나 촘촘하나 똑같지? 엉성한 부분이 소. 됐나? 그 앞뒤로 흔들었을 때 그 소밀파, 요게 종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플러스 과정 잠깐 봐봐. 플러스라네. 파동의 전파 과정이라고 했나?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고 리본 하나 달아놨지. 리본 하나 달아놓고 그리고 내가 손으로 여기를 흔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봐. 분명히 줄이 이렇게 있었지. 흔들면 줄이라는 매질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 여기서 계속 흔든단 말이야. 계속 흔들면 내가 내려갔다가 했더니 얘들은 반동에 의해서 내가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줄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내가 손을 들고 있다 위로 올렸지. 올렸을 때 내리면 또다시 그 옆으로 그 올라가는 게 전달돼서 파동이 쭉 움직임이 옆으로 전달될 거다. 이해됐나? 그래서 매질을 따라서 누구만 간다? 리본이 옆으로 가게 안 가게? 이게 포커스인 거야. 안 가요. 안 간다.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이해됐습니까? S. 자, 그럼 다시 3번.
파동의 요소, 지금 요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루가 있고 골이 있고 옆에 그림이 확인. 제일 꼭대기 부분이 마루지. 제일 내려가는 걸 꼴짝이 골이라고 하지. 그리고 수평으로 파장 적혀있냐? 세로로는 중심에서 마루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가 진폭이 돼. 그럼 거기다 적어줄까? 파장은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진폭은 대문자 A로 좀 적어주시고 밑에 내려갔을 때 주기라고 보이고 진동수라고 보이나? 주기 동그라미 1회 시간 체크해주고 진동수는 1초 횟수 헤르츠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다. 그러나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이고 위상 익숙하지 않겠지만 위상 우리 달의 위상 이런 거 봤단 말이야. 현재의 상태 그리고 어디로 움직일지 이것까지 봐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 파동 이렇게 시그미 사이남 슈퍼사이남처럼 봤었을 때 요 지점 P와 이 지점 Q는 위상이 같지는 않아. 현재 변위는 같아. 왜냐? 파동이 옆으로 간다면 이렇게 옆으로 간다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면 얘는 내려가려고 할 거고 얘는 올라가려고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현재 위치도 그렇고 움직이는 방향도 그렇고 두 개가 현재 위치만 같은 거지. 위상이 같은 건 아니었다. 그래서 위상 체크하면 각 점들의 위치와 운동 상태, 진동 상태 체크해줘야지. 저게 같아야지 위치가 위상이 같다. 됐나? 패스합니다. 4번에 파동 그래프 변위 위치 그래프 됐죠. 가로축이 거리, 세로축이 변위 이렇게 됐을 때 가로가 거리 돼 있으면 우리가 위치 돼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파장을 알 수 있을 거야. 됐나? 근데 가로축이 시간대 버리면 주기를 알 수 있을 거란 거지. 똑같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가로축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요소는 다르더라. 이랬나? GPD 갑니다. GPD 갔을 때 5번에 파동 속력. 속력 동그라미. 그럼 속력은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을 갈 것 같아. 그래서 주기 동안에 파장을 가고 주기분의 1 다른 말로 진동수를 알 수 있으니까 V는 F람다 되겠나? V는 F람다 이미 외워졌겠지만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됐나? 동그라미. 자, 옆에 플러스라네. 파동 속력. 일반적으로 같은 매질에서 파동 속력은 1점 밑줄. 좀은 안해. 플러스라네. 일반적으로 같은 매질에서 파동 속력은 1점. 그런데 물 동그라미, 깊이 동그라미, 공기 세모, 온도와 밀도 밑줄. 얘들 이렇게 빛과 소리 달라진다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 그 얘기들 이렇게 한 줄로 딱 적혀있다. 자, 바로 1번. 같은 매질, 속력은 일정한 맞나? 그러니까 똑바로 쭉 직진할 건데 진동수가 크다, 파장이 짧다. 이유는 V는 F람다제. 같은 매질이면 누가 일정? 속력이 일정하지. 그럼 V는 F람다에서 거기 적혀있는 거. 여기 이미 적혀있지. V는 F람다돼 있고 이게 일정이라고. 그래, 쌤이 일정한 건 네모잖아. 그럼 이거 커지면 얘가 작아질 거야. 그러면 줄이제. 줄의 진동, 줄이 쭉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흔들지. 줄 똑같이 진동수로 흔들었지만 빠른 거는 그럼 속력이 똑같은 게 있잖아. 걔는 속력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돼. 속력이 달라지는지 속력이 같은지. 아까 줄 흔들었는 거는 줄의 종류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졌던 거고. 두 개는 구분해줘야 돼. 한 매질 안에서는 속력은 일정하니까 파장이 긴가면 진동수는 작아질 거다. 이렇게 된다. 누가 같을 건지만 찾아줘야지. 자, 그 밑에 매질에 따른 속력. 줄 동그라미.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빠르다. 밑줄 쫙. 물결파는 깊을수록의 밑줄. 소리. 고체. 제일 크제 밑줄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밑줄하고. 동그라미 4번 하나 적어줄까?
동그라미 4번. 누구 속력? 빛. 오케이. 빛의 속력. 어떨수록 진공 중에서 기체 속에서 액체 속에서 고체 속에서 느려질 거고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은 빠르다. 됐습니까? 오른쪽에 플러스에 파동이 굴절한 가닥 있나? 쌤 아까 아스팔트하고 모래를 이야기했지? 아스팔트 잔디밭 뭐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꺾여? 느린 쪽으로 꺾이나? 네. 저건 아래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럼 1번에 파동을 굴절.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끊고 속력이 달라져서 진행 방향이 변할 거다. 다른 매질로 여기 밑줄이겠지. 한 매질에서 딴 매질로 간대. 그럼 다른 매질이니까 속력이 달라지겠지. 경계에서 꺾인다. 그 밑에 그림. 아까 우리 그렸던 그 그림 아이가? 그치? 위에는 간격이 넓지. 밑에는 간격이 좁지. 아까 쌤이 마루 됐는 파면 밟을 거다라고 하는 거 하얀색 된 거.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 그 파장 이렇게 되겠지. 그럼 위에보다는 밑에가 좀 느릴 것 같다. 그러면 너희들한테 얘가 경계면이고 여기가 법선 있을 거고 이게 진행 방향이겠지. 빨간색으로 진행 방향. 각도 작게 된 거 보이나? 아까 다 설명했다는 거지. 됐지? 거기 이상한 거 하나가 있다. 이상한 거 하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인 람다 V 뭐 이런 말 해가지고 있는 거 보이나? 이거 공식으로만 안 했지. 다 했다. 아까 쓴 뭐라고 했지? 여기가 빠르고 파장이 길고 각도가 크다. 얘가 속력이 느리고 파장이 작고 각도가 작다. 거기서 잘 보면 그림에 여기 I, R 이렇게 돼 있거든. 됐나? 네. I가 입사각이라는 약속이야. 굴절각 R 이게 약속인 거야. 그럼 봐봐. 너희들 식에서 봤을 때 여기 사인 R 분의 사인 I 되겠지? 네. 그럼 이거 분의 이거? 됐지? 여기 혹시 매질 1, 매질 2 되있나? 네. 그렇지. 매질 2에서 파장, 매질 1에서 파장. 매질 2에서 속력, 매질 1에서 속력. 그거 커질 때 다 크고 작을 때 다 작아져. 비로 쓰냐고? 네. 그게 굴절 법칙 또는 스넬 법칙 또는 굴절 법칙 이렇게 한단다. 이거 매우 열심히 써야 된다. 쓸 일이 많다. 됐습니까? 저거는 박스다. 그냥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도 완결이지. 굴절을 왜 한다? 다른 매질을 지나게 될 거다. 그때 누군 변해? 속력 파장 변하지. 포커스는 속력이 변화. 속력 동그라미, 변화 동그라미, 진동수 X 변하지 않아. 그러면 속력이 일정한데 진동수 안 변하면 당연히 파장 변하겠지. 나 그래서 오늘 머리 갈 때 꼭 기억해. 느린 쪽으로 꺾여 동수신 변함이 없어. 이거 제일 중요한 거지. 그 밑에 물결파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딴 얘기가 있고 밑에 빛의 굴절. 이 얘기는 쌤이 다 못했다는 거지. 빛의 굴절에 대해서는 물결파와 동일하게 성립을 하는데 굴절률 설명을 좀 못했어. 일단 뒷페이지 보면 자 거기 뭐가 있냐면 공기물, 공기유리, 공기다이아몬드 빛을 보내는데 공기, 물, 유리, 다이아몬드 공기 중에서 오다가 세 개를 다른 매질로 이야기했을 때 그걸 각각 하나로 포개서 이야기하자는 거지. 하나로 포개서 이야기하면 쌤 뭐라고 했지? 촘촘하면 빨라 느려. 못가지 빛은. 느려요. 그렇지. 빛은
촘촘하면 못 가지. 그렇게 갔을 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제일 촘촘하냐? 다이아몬드가 제일 촘촘하니까 각도가 제일 작을 거고, 그 다음에 유리가 촘촘하니까 유리는 각도가 이 정도 될 거고, 물은 공기보다 느려지니까 확실하게 각도는 작게 변했을 거고. 이해됐나? 그러면 여기서 하나 봐주는 건 뭐냐면, 원래 이래 가야 되는데 오 많이 꺾였다. 촘촘하다. 그게 오케이. 굴절률이 크다. 크다. 그치, 크다. 그럼 한마디로 각이 되게 작아지는 게 굴절률 N으로 쓸 건데 그거 되게 크네.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것까지 해서 쌤 아까 빛의 굴절률 못했다 했는 거기에 관련되는 거다. 이건 보고 문제를 풀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물결파에서 진행 방향은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로만 설명했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래 1부만 내가 얘기를 했거든. 1부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 뭐 신기루라든지 아지랑이라든지 아까 얘기하면서 렌즈 물결파 넓은 쪽으로 꺾인다 그랬는데 아마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걸. 프리즘이 있으면 넓은 쪽으로 꺾인다. 프리즘이 있으면 넓은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돋보기는 빛을 모으는 상황이라는 거지. 렌즈는 퍼트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런 게 여기 있다고. 이랬나? 그래서 넓은 쪽으로 꺾였다. 이것만 기억을 좀 하면. 아니 돋보기 모았다. 얘만 기억을 하면 넓은 쪽으로 꺾이겠지. 그치? 그리고 뭐 4번 같은 경우 밤소리 멀리 간다. 낮소리는 위로 간다. 이런 거 다 굴절이라는 거야. 그래서 굴절 현상 이용하는 게 있다. 쟤는 덜 중요한 것 같고 뒷페이지. 그럼 사막의 오아시스가 보이는 이유는 추운 지방이 이걸로 있는 지역에 빛이 굴절하는 현상들을 써놓는 원리가 있다는 거지. 낮소리가 위로 가고 밤소리가 멀리 가는 것도. 이랬나?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를 쫙 풀고 그래서 됐습니까? 됐어. 끝.